지금 당장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너무 따갑고 화끈거려서 김치도 못 먹겠고 어느 순간 맛도 잘 안 느껴져요. 거울로 봤더니 이 혀가 껍질 벗긴 소세지처럼 반들반들해지면서 마르고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져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금방 혀랑 입이 건조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실제로 제 외래로 오셨던 환자분의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였고 2주간 치료 후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시경 검사를 진행을 하였고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혀가 아픈데 웬 내시경인가 싶죠.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혀가 너무 건조하고 아플 때 지금 당장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마름, 혀 통증, 혀 갈라짐의 증상이 생기는 이 위축성 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질환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3번째로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서 치과랑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는데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고 한의원에서는 화병이라 그래서 한약도 먹어봤는데 차도가 없어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응급처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구강 건조함이 너무 힘드시다면은 약국이나 인터넷에 구강 건조에 뿌리는 그 스프레이가 있어요. 상품명을 말씀드리면은 제로미아 액이라고 있거든요. 물을 마시면은 바로 흡수되고 말라버려서 금방 건조해지지만 이런 구강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 보습 효과도 주고 수분 유지막을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좀 더 오래 혀를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구강 통증이 너무 힘드시면은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탄툼액 가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제품을 가글처럼 사용해 보시면 염증도 완화되고 진통 효과가 있어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통증이 좀 좋아지실 겁니다. 더 쉬운 방법으로는 얼음을 입안에 넣고 혀에 좀 올려두시면 약간 그 마취 효과처럼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급한 불만 잠깐 꺼주는 임시 방편이니까 이것만 계속 하시면서 버티시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혀가 갈라지고 아프고 건조해지고 반들반들해지는 이러한 위축성 설염의 원인이 어쩌면 그 철결핍성 빈혈 때문일 수도 있어요. 빈혈인데 혀가 왜 아프지?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더 위험한 질병인 바로 위암이나 대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무시하고 지내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면 왜 혀가 아프고 모양이 변할까요? 정상적인 혀를 이렇게 보시면 표면이 약간 오돌토돌해요. 이거는 유두라는 작은 돌기들이 빼곡히 혀 위에 있는 건데요.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빼곡히 유두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유두는 우리 몸에서 혀에서 맛을 느끼게 해주고 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혀의 유두의 세포들이 보통 3일에서 7일 사이에 굉장히 빨리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돼요. 3일에서 7일 사이에 기존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새로 만들어지면서 교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 핵심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철분이에요. 그래서 이 철분이 부족해지는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면 세포 생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혀 표면의 유두가 점점 사라지면서 마치 소세지처럼 껍질 벗긴 소세지처럼 반들반들해지고 오돌토돌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철분이 부족하면은 우리 이 침샘의 기능도 떨어져서 침 분비도 잘 안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입안과 혀가 점점 마르고 심하면 쩍쩍 갈라져서 굉장히 아프게 되겠죠. 또 이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면 혈액에서 우리 몸의 장기와 이 세포한테 이 충분한 산소 전달이 안 되니까 이 세포 생성도 안 되고 침샘 기능도 더 떨어지면서 위축성 설염이 잘 생기겠죠. 2020년 한 연구 논문을 보면은 위축성 설염 환자 1064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17%가 철분 결핍이 있었고요. 9%가 빈혈이 있었어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위축성 설염이 있는 경우에 100% 모두 혈액의 그 철분 수치가 낮았어요. 물론 연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 위축성 설염이 있을 때 철결핍성 빈혈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혀가 마르고 아프고 갈라지면은 무조건 철결핍성 빈혈이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어떤 다른 질병을 감별해야 하냐면 대표적으로 단순 노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이 들에 따라서 침생 기능도 떨어지고 혀의 유두도 세포 생성이 좀 느려지고 잘 안 생겨지게 되겠죠. 또 굉장히 중요한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입과 혀가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가 면역 이상으로 그 침생 기능이 떨어져서 입이 마르고 아프고 통증이 생기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곰팡이 질환인 칸디다 감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질환인 구강 편평태선도 있고요. 그리고 유전성 질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타민 B12나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위축성 설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항암제나 그 항우울제를 약물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위축성 설염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찾아보고 감별해야 될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혀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피검사에서 바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피검사를 해봤더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8이었어요. 보통 성인 남성이 정상이 13인데 그거보다 굉장히 낮죠. 그리고 몸속에 그 철분 저장량을 보여주는 페리틴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것도 8로 굉장히 낮았어요. 거의 바닥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이 철분 보충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하고 나니까 혀가 갈라지고 아프고 건조했던 그 위축성 설염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지셨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호들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러려면 구독을 지금 해주셔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증상이 좋아졌으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기 어린이나 임신 또는 생리 중인 여성은 철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 남성이나 폐경이 끝난 여성은 사실 원인 없이 그 철분이 부족해질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소중한 이 나의 철분이 어디서 빠져나가고 있는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 거야? 이거를 꼭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내시경이에요. 출혈의 가장 흔한 곳이 바로 그 위, 소장, 내장 같은 위장관이기 때문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서 어딘가에서 지금 내 피가 새고 있지 않은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대변을 봐도 뭐 피도 안 나오고 괜찮은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위암이나 대장암, 큰 용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소량씩 만성적으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이 대변을 봐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한 10ml씩만 몇 달씩 지속이 되더라도 우리 몸에서 철분이 완전히 바닥이 나게 돼요. 그리고 위가 그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거나 헬리코박터균 그리고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철분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내시경도 꼭 검사를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장암이나 큰 용종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에게 오셨던 그 환자분도 이 철결핍성 빈혈 치료와 함께 이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그 줄줄이 사탕으로 문제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말씀드렸던 용종들이 다수가 있어서 제거를 했고 위에서는 위축성 위염도 있고 헬리코박터균 감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조기 위암까지 발견이 됐어요. 이 조기 위암이 발견이 돼서 이 헬리코박터균 치료뿐만 아니라 위암 수술을 조기에 잘 받으러 가셔서 완치가 되셨습니다. 단순히 그 혈압약을 받으러 오셨다가 그냥 툭 말씀해 주신 혀가 불편해요 요 한마디 때문에 그 안에 숨어있던 이 철결핍성 빈혈도 치료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나 위축성 위염, 그 다음에 대장 용종, 그리고 모르고 지내셨다면 생명의 위험이 될 수 있었던 이 조기 위암을 조기에 치료까지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 혀가 너무 아프고 구강 건조가 있으셨다면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시고 혀가 이 소세지처럼 맨들맨들해져 있지 않은지 그리고 건조하고 갈라지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은 물만 마시면서 참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 원인에 대한 검사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었죠.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지금 당장 건조하고 이 통증이 힘들면 구강 스프레이나 탄tum 가구를 사용해서 증상을 좀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검사를 해봤더니 철결핍성 빈혈이 이렇게 있으시다면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철까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헤모글로빈만 좋아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그 이후에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잘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철결핍성 빈혈이 있고 그 원인이 근데 명확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단순히 철분제 치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위대장 내시경 검사까지 받으셔서 헬리코박터균 감염, 그다음에 용종, 위암, 대장암 그런 다른 숨어있는 원인이 있진 않은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몸은요 절대 이유 없이 아프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에 대한 원인을 우리 현대의학으로 다 찾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은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 풀리는 건강한 하루 되세요.